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에서 시스템 경영 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썼던 책들이 시스템 경영 혁신만이 살 길이다, 시스템 영업 노하우,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 위기관리 실패하면 삼성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업 관련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서 각 기업들의 특성을 살린 이런 어떤 그 회사에 맞는 시스템 경영 도입 그리고 정착에 필요한 그런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시스템 경영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커뮤니티도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스템 경영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경영 솔루션의 40여 가지 기능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기업에서의 시스템 경영을 도입해서 실천하려고 하면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뭔가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어떤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분에 제가 직접 솔루션을 많은 자금 투자하고 제 인생을 투자해 솔루션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솔루션을 볼 기회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시스템 경영 속에 담겨 있는 40여 가지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경영 혁신 이 31대 기능이라고 했습니다만 부대 기능까지 합하면 40여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 체계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회사가 성장 발전하려고 하면 뭔가 전략 계획 기능이 있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걸 철저하게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따로따로입니다. 대기업마저도 이게 따로따로인데 저는 전략계획과 실행관리와 피드백을 시스템적으로 연계시켜서 고효율, 자율 경영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지속 경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 경영입니다. 자, 비전 경영은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회사가 나가야 될 명확한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인 비전을 최고 경영자뿐만이 아니고 말단 직원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자, 그래서 명확한 경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회사가 선택과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결정해서 전 직원이 그런 의식을 갖고 일할 때 일사불란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단위 경영 종합 진단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건강 진단 받듯이 회사도 종합진단을 꼭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단위 우리 회사의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뭐고 리스크 요소가 뭔지를 수시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초기에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장기 경영 전략화.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뿐만이 아니고 중장기 경영의 목표, 그 다음에 이 전략들 설정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연도 경영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수립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도 경영 전략 계획입니다. 연도 경영 계획은 연도 경영 계획 하나 따로가 아니고 중장기 계획하고 연계해서 한 해 한 해 또 중장기 단위로 이 뭔가 회사가 단기적인 측면도 보지만 중장기적인 측면도 고려해 가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중장기계획과 연도 경영계획 그 밑에 있는 부서별 개인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링크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분기 월별로 부서별 개인별로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실행을 위한 어떤 계획과 목표 또 액션 플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산계획 체계화입니다. 자, 예산계획은 정부에만 예산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기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연도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런 예산계획이 아예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든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든 뭔가 그런 연도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연도계획,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능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는 업무 프로세스화입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물 흐르듯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까지 연계시켜서 효율 경영의 어떤 기초가 되도록 그 다음에 부서 간의 업무 협력, 나아가서 업무 누락 방지를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업무의 매뉴얼화입니다.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 표준화해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매뉴얼만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업무에 대한 지식,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회사의 이런 창고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둠으로 인해서 뭔가 이직에 대한 업무 공백도 예방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한 효율적 실무 교육, OJT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업무 매뉴얼화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주간 단위로 업무 계획 실적을 짜는 이런 체계 기능도 있습니다. 자, 주간 계획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주간 계획은 월간 계획하고 연계시키고 또 하루하루 업무와 연계시키는 일종의 주간 계획 타이틀 속에 일간 계획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 단위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계획했으면 반드시 실행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개인뿐만이 아니고 기업도 정말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그런 관리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이 알찼을 때 한 달이 알차고 한 달이 알찼을 때 1년이 알차게 경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간 계획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될 일들 계획이 잡히고 그걸 계획을 잡았으면 철저하게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이런 결제 과정을 통해서 부하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퀄리티가 어떻고 스피드가 어떻고 또 중간 관리자로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실행 업무 등록 관리입니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시받은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스스로 또 나름대로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리스트업도 하고 그런 업무 하나하나별로 진행하는 상황들도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내 업무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상사들은 부하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지도할 건지 관리할 건지 리더십을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발휘할 건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업무 진척 관리입니다.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고 부서 진척 업무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13번째는 처리 업무에 대한 종합 관리입니다. 미결 업무, 진행, 완결 업무, 또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좀 퀄리티를 관리하고 스피드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 업무, 이런 어떤 평가, 고효율 업무 수행을 하는 좋은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런 전자결제 시간을 단축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 출장이 많은 CEO나 중간 관리자들 또 해외 출장이 잦은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정품대학 시스템경영진흥원이 개발한 시스템 결제 시스템은 다른 일반 인트라넷 그룹에서 쓰는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전적으로 틀립니다. 오프라인에서 한 걸 온라인으로 결제받는데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런 업무를 할 때 퀄리티를 생각해 가면서 스피드를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품위사 하나하나 결제받는 서류에 퀄리티를 측정하고 스피드를 측정해서 내 스스로가 항상
퀄리티 높게 스피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자사 경쟁력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에 대한 그런 평가를 수시로 하고 생산성,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사 부서에 대한 생산성을 측정하는 이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는 성과 평가 부분입니다. 전사 경영 성과뿐만이 아니고 부서별, 개인별 피드백 시스템이 시스템 경영 기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종합 연봉 평가도 있습니다. 부서별, 개인별 평가 플러스에서 이런 부분이 성과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공정한 대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과평가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승진과 연봉에 제대로 적용되는, 제가 이런 시스템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 눈치만 보고 사장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장마저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어떤 한 사람을 봐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차단하는 이런 성과평가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비전꿈대학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 만든 성과평가 시스템은 아예 원초적으로 CEO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는 사내 연수원 체계 설립입니다. 모든 기획 업무에 대한 지식, 정보 공유, 마케팅 영업 업무에 대한 지식, 정보 공유, 사무 업무, 총무 업무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연수 교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내 연수원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는 정보 창고입니다. 회사의 모든 원자재 창고가 있듯이 지식 경영 창고가 있어서 업무 정보뿐만이 아니고 업무 외 정보, 독서 정보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자료 관리 체계와 도서 관리를 하고 자료 관리도 지식 경영 창고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활성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CEO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을 직원들이 평소에 우리 회사 비용을 절감을, 원가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하고 뭔가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직원들도 하게 하는 것이 제안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안은 수시 업무 제안이 가능하고 제안자, 평가자 이런 의견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저희 비전꿈대학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경영 속의 제안 평가는 어떤 사람이 제안하면 그걸 보름이든 한 달이든 게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댓글로 첨부해서 종합적으로 한 달 후에 또는 보름 후에 그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안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 종이 없는 사무실 환경. 뭔가 전자 문서가 오프라인에 관리할 때는 문서 하나 찾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 기능이 요새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 문서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도 있고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서식 관리 체계와 우리 회사에 쓰고 있는 다양한 표준서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ISO 인증을 받으면 그건 ISO에서 오프라인에서 바인더 가지고 관리합니다만 우리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7번째는 사내 커뮤니티 활성화, 사내 공지사항이나 메일 송시신, 자유 게시판, 토론반, 설문조사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째는 체계적인 일정 관리, 전사, 부서, 개인 일정 관리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의 소집, 회의록 관리, 그 다음에 30번째는 직원 정보 관리, 그 다음에 31번째는 업무 수행 기본 정보, 지시받은 업무, 결제할 업무, 수신, 메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기타 이제 다양한 기능들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능,
고효율 자율 경영에 대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시스템 경영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는 42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체계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회사 시스템 경영 도입 특별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